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날 용서해줘. 실수라고? 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정말 미안해. 용서. 지금 이렇게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럼 어쩌라고? 당신은 날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나는 외로웠어. 태수 씨가 채워줬어.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날 배신한다고? 이건 날 모욕하는 거야. 여보, 나 골프 치러 갔다 올게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고 문턱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며 말했죠.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오니깐 당신 알아서 해결해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가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아내와 저는 몇 년 전 은퇴 후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며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나눴죠. 여보, 저 나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걸 보니 올해 비가 참 많이 왔나 봐요. 아내가 싱긋 웃으며 말하면 저는 그러게 나중에 손주들 오면 함께 같이 나와볼까? 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였죠. 그렇게 함께했던 날들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아내가 골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저 취미로 여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운동하는 게 보기 좋았죠. 아내는 늘 건강 걱정을 했던 사람이라 골프 동호회 가입 소식도 반갑게 들렸습니다. 여보, 골프가 걷기보다 신장 건강에 더 좋다더라.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에 좋다니 잘 됐네. 열심히 해봐. 아내는 신이 난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아내는 점점 더 골프에 빠져들었고 골프를 통해 얻은 활력은 예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골프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댔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어. 그날 저녁 여보, 오늘 스윙 진짜 잘 나왔어. 아내는 골프백을 내려놓으며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태수 씨가 폼을 하나하나 봐줘서 큰 도움이 됐어. 진짜 프로 같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태수 씨. 아,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야. 스윙 자세에 진짜 능숙하더라고. 내가 좀 많이 배웠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옷장에는 낯선 브랜드의 골프복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새로 산 거야? 아, 그거 이번에 할인해서 샀어. 예쁘지? 태수 씨가 이 색상이 잘 어울릴 거라길래 한번 사봤어.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의 선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섬세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가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 다 스타일 조언도 해주나 보네. 응, 그냥 서로 얘기해 준 거야. 동호회 사람들 다 친하잖아. 서로 도움 주고받는 게 좋잖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익숙지 않은 차가운 벽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겨야 할까? 아니면 뭔가 더 알아봐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애써 의심을 억누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내가 괜히 예민한 걸지도 몰라. 라고 되뇌었죠.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은 채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평소 행동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어쩐지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자주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 골프 모임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들, 그리고 아내의 새로운 옷들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섰고,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공원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공기가 참 좋지 않아요? 아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네네, 지금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아내는 급히 전화를 끊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먼저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산책 마저 하자. 응?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산책하다 말고 가. 아, 골프 모임인데 오늘 회장님 생일이라고 깜짝 파티를 한다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빠르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골프 모임. 나랑 있는 것보다 이제는 저 모임이 더 중요한가 보네. 혼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무언가 허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 아내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배가 고파 점심에 라면을 끓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골프 동호회를 같이 가보면 어떨까? 같이 어울린다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그날 저녁 저는 이 생각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뭔가 하고 싶기도 하고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동호회 모임에 나랑 같이 가도 괜찮을까? 저는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은 자리가 다 찼어. 요즘 골프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아졌어. 나중에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게 되면 내가 꼭 알려줄게.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어쩐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나갈 거야. 태수 씨랑 라운딩 약속이 있어서. 아내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 씨랑 단둘이? 아니야. 몇 명 더 와. 그녀는 급히 말을 덧붙였지만 제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를 참 자주 하던데.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태수 씨. 그냥 동생 같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젊고 골프도 잘 치고. 그 친구가 내 스윙 자세를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동생 같다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친절해서 다들 좋아해. 당신도 한번 보면 알 거야.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내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진하게 향수를 뿌리고 짧은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장을 많이 해? 라운딩 가는데 뭐 그렇게 신경 써? 저는 가볍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오늘 라운딩 모임이 좀 특별하거든. 여자들이 얼마나 신경들을 쓰고 오는지 몰라요. 아내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듯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얼굴이 발그레해 보였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라운딩 성적이 진짜 좋았거든. 태수 씨가 내 스윙 자세를 봐주더니 결과가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순간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라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술은 왜 마셨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였어. 가볍게 마신 거야. 당신도 알잖아. 라운딩 끝나고 다들 모이는 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지만 저는 거실에 앉아 밤새도록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태수라는 사람 정말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까?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던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진동과 함께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태수하트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고 바로 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금방 또 보고 싶네요. 잘 자요.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믿기 힘든 현실에 멍해졌습니다. 다른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 했지만 태수라는 사람한테 온 문자는 달랑 이 하나였습니다. 뭐야? 다 지운 건가? 눈을 감은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전화 왔던데. 태수라는 사람한테. 아내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봐?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벨이 울리길래 봤을 뿐이야. 그런데 문자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오늘 즐거웠고 보고 싶다. 그렇게 왔던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아휴, 정말. 태수 씨 원래 그런 말을 잘해. 사람들한테 애교 많고 친절한 스타일이야. 특별한 뜻은 없어. 그게 아무 뜻도 없는 말이야. 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진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짜증 섞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다들 친한 사이에서 나온 거야. 골프 동호회 사람들 다 그렇게 농담도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준비를 마치고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골프장으로 향했고 저는 멀리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리는 듯 보였지만 태수라는 사람과 단둘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의 거리감은 보기에도 지나치게 가까워 보였습니다. 태수라는 사람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내는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태수에게서 손수건을 받아 그를 향해 장난스러운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으며 점점 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수는 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다정히 맞이했고 아내는 그의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태수를 바라보며 눈빛을 반짝였고 그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종종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둘 다 웃음을 터뜨리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인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내가 이걸 찍을 줄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내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걸 아내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아내와 태수는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는 고급 호텔 입구에 멈췄고 태수가 문을 열어주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다리는 후들거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이 떨렸고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지?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 속 사진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무슨 반응을 할까? 변명할까? 아니면 솔직히 인정할까?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보고 당신이 설명해봐. 아내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날 용서해줘. 그녀의 눈물과 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정말 미안해. 용서. 지금 이렇게 바람 피워놓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은 날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나는 외로웠어. 태수 씨가 채워줬어.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날 배신한다고? 이건 날 모욕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어. 나 태수 씨랑 살 거야. 당신이랑은 이젠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이 바람 펴놓고 이혼을 먼저 얘기해.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제정신이야. 그리고 애들한테 당신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할 거야? 애들 어차피 각자 생활들 잘하고 있고. 어차피 왕래도 자라나는데 뭐. 난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래, 이혼하자. 대신 재산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바람 펴서 이혼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딴 재산 필요 없어. 난 내 사랑 찾아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내자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짐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용서 안 해도 돼. 잘 살아.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방 안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 속에서도 저는 홀로 남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아내의 컵과 아내가 놓고 간 사진첩을 치우면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가운데 저는 아들과 딸에게 이혼 소식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며 손이 떨렸지만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아빠야 얘기 좀 해야겠다. 집으로 올 수 있니?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이야기하자. 현수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와라. 몇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아이를 거실로 앉혔습니다. 너희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사실 네 엄마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 더는 함께할 수 없게 됐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 엄마도 인정했어. 혜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떠났어.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했다. 현수는 손을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네 엄마를 외롭게 했더구나.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마음 간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힘내요. 현수는 화가 난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가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없을 거다. 혜진은 조용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도 엄마랑 이야기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엄마를 만나서 뭐라도 말은 해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떠나버리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만나봐라.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걸 우리가 바꾸기란 쉽지 않을 거다. 혜진과 현수는 단호한 아빠의 말을 들은 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를 정하고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며 묻자 아내는 담담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다들 알고 왔구나.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현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게 선택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버리는 게 선택이라고요? 아빠는 무슨 죄예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와 나는 이미 끝났어. 그걸 이제야 결심한 것뿐이야. 태수 씨는 내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혜진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잃는 대가로 얻는 거라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아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한 거야. 너희들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현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이해요? 엄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잖니.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고 싶을 땐 가족은 이미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할 겁니다. 엄마의 선택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두 사람은 결국 어머니와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맞았나 봐. 엄마는 이미 결정을 내렸던 거야.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아빠를 더 챙기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혜진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떠났다 해도 혼자가 되지 않게 할게요. 절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현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딸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저는 매일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낯익은 풍경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딸아이와 손주들이 찾아와 주는 날은 그나마 웃을 수 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요? 큰딸이 따뜻한 눈길로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도 좀 하고 복지관 좀 다녀오고 했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계셔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손주들은 집안을 활기로 가득 채우며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저는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 그리다니. 대단한데. 이 그림 어디 걸어둘까? 손주들의 웃음소리에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내와의 추억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공원, 함께 웃었던 일상들이 문득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되새기며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도 나쁘진 않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볼까? 아니면 새로운 카페에 가볼까?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허무하지만 결국엔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나와 같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